자, 일본에서 시승하는 헌터커브. 안녕하세요, 더치의 박쌤입니다. 오늘 제가 촬영할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헌터커브, 혼다의 헌터커브 CT125 이제 시승 영상인데, 흙길, 그러니까 흙길도 약간 그래블 같은 그냥 그런 코스, 그리고 뭐 공도 주행도 많이 해봤고요. 좀 수집된 정보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헌터커브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 영상에 이제 저희가 헌터커브에 대한 뭐 프리뷰 이런 영상을 진행했죠. 조회수가 꽤 많이 나왔는데 한 3만회, 14만회 이 정도 나왔더라고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 헌터커브가 그때 당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 8개월, 9개월 전에 영상을 촬영을 했었는데 발표된 시점은 9월이었는데 지금 이미 9월이 훨씬 지났죠. 11월을 지나서 12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연내에 들어온다, 뭐 내년에 들어온다, 아무튼 들어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시기를 특정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뭔가 사람들한테 계속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미 늦었으니까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은 뭐 좋은 소식이 조만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행 소감을 뭐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흙길 주행 느낌과 뭐 공도 주행 느낌이 있겠죠. 기본적인 어떤 주행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쾌적한 편이고, 제가 이제 흙길에서 주행했을 때 그 느낌은 그 서스펜션이 뭐라 그럴까요? 그 작동폭이 굉장히 넓진 않는데 일을 잘한다? 똘똘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실제로 그 아주 큰 충격을 받은 코스는 없었지만 그런 불규칙한 노면에서 전혀 허둥거림이 없이 되게 그냥 누구나 그런 흙길에서 재밌게 뭐 스로틀을 열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갔던 스태프들 중에서 흙길을 처음 타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너무 그 흙길에서 재밌게 타시더라고요. 뭐 특별히 무슨 엔듀로 교육을 받았다거나 그런 걸 위해서 전문적인 특화된 사람이 아니고 뭐 딱히 그런 걸 안 해보신 분들도 굉장히 진입 문턱을 낮춘 거죠. 발도 잘 닿고 바이크도 가볍고 어떤 출력 특성이 뭐 우악스러운 게 아니고 되게 유순한데 실제로 뭐 등판 능력이라든지 어떤 힘을 내는 거 보면 딱히 부족하지도 않거든요. 뭐 최고속은 이제 그 같은 엔진을 사용한 C125에 비해서 조금 희생을 했다고 해요. 최고속이 희생된 만큼 조속에서 힘이 좀 붙었을 거고요. 그게 더 맞는 설정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포장도로에서는 그냥 뭐 편합니다. 소름 끼치게 잘 날린다 뭐 그럴 순 없죠. 근데 태생이 이제 커브니까 굉장히 편하고 누가 타도 쉽게 다룰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좋다고 느꼈던 게 그 좋은 연비 플러스 기름 탱크 용량이 엄청나거든요. 7일 일정 중 6일을 탔거든요. 한번 주유를 했을 때 멀리 갈 수 있고 실제 연비도 좋고 그런 부분은 굉장한 장점이라고 느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패킹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다 실제 캠핑 짐을 적재를 하고 운행을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헌터커브의 어떤 수납 능력, 그 적재 능력을 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짐대가 제가 지금까지 팠던 그 어떤 커브보다 넓어요. 굉장히 편하고 많은 짐을 좀 신속하게 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딱히 짐이 있고 없고에 따른 어떤 고속 상황에서의 어떤 그 한계점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조종 특성이 크게 변하는 느낌은 없었어요. 코너링 감각이라든지 그 태생이 상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하지 않았나. 비교가 많이 되는 바이크가 있다면 이제 베스파일 건데, 베스파 같은 경우는 만약에 뒷자리와 앞자리 짐의 무게 배분을 조금 내가 신경을 못 썼다 그러면은 핸들이 되게 틀리거든요. 이 헌터커브는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헌터커브의 핵심 키워드는 이제 쉽다. 쉬우면 어떤 장점이 있냐?
스몰 어드벤처 바이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럼 어드벤처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 뭐 모험이고 도전이고 뭔가 바이크를 잘 타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누구나 할 수 있게 보편성을 부여했다. 이거 가지고 놀아. 그냥 너네 원래 가기 힘들었던 데 있잖아, 이거 타고 들어가봐. 그럼 할 수 있어. 뭐 안 되더라도 돌려 나오는 게 일단 편해. 모험을 근처에서, 생활 밀착형 모험, 이런 느낌. 어떻게 보면 생활 밀착과 모험은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인데, 이거 두 개를 함께 할 수 있는 바이크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함께 타본 분들의 반응은 일단 전부 다 극호였습니다. 극호. 극단적인 취향이 있으면은 이거는 소수한테 굉장한 만족감을 주지만 어떤 다수한테 외면받을 수 있는 그런 바이크들이 있잖아요. 헌터커브라는 거는 호불호가 없는 바이크 같아요. 제가 이제 너무 칭찬만 이야기를 했는데, 뭐 현재 단점이라는 거는 구할 수가 없다는 거. 뭔가 얘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옵션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단독 운행하겠다 그러면은 뭔가 사람한테 기초를 막 부추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바이크로 흙이든 뭐든 어떤 맛을 보면 조금 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조금 더 내 모험을 확장할 수 있는 바이크들이 눈에 들어올 것 같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너무 매력적인 바이크지만 또 다른 바이크가 좀 생각이 나지 않을까. 이게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은 사실 발견을 못했어요. 시장에서의 가치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뭔가 대항마가 없는 느낌이죠. 딱히 이 친구가 시장에서 포지셔닝을 하려고 하는 지점이 오토캠핑에서 활용 가능성, 도심에서의 어떤 그런 거, 고속 상황은 뭐 배기량이 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 포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패션성, 어떤 패션 소품으로 활용하기까지도 너무 좋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커브라는 거가 이동수단으로서의 가치를 보면은 킥보드 싱싱이 바로 위에 있는 단계 정도 되는데, 모세혈관 정도? 대동맥은 아니죠, 절대로. 그 모세혈관 같은 친구가 굉장히 다방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품이 나와버렸다는 거가 이 시장에서의 가치가 굉장히 독보적이다. 요즘에 어떤 그런 현상?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나이키 뭐 리셀가를 주고 내가 못 구하는 신발을 막 사고, 뭐 텐트, 뭐 헬리녹스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헬리녹스나 뭐 스노우피크 같은 거, 이제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거를 그냥 나는 웃돈 주고 그냥 막 장터에서 사버리고, 좀 그런 소비가 익숙한 친구들이 바이크로 많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아파트 청약도 아니고 지금 집값이 내려가니까 바이크 값이 올라가는, 심지어 최근에 제가 듣기로 몽키 릴리오 같은 경우는 700에 팔았던 사람도 있어요. 출시가가 400만원 후반대였는데, 뭐 이걸 마냥 뭐 그렇게 판 놈이 양아치고 그렇게 산 놈이 호구고 이렇게 바라볼 거냐,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보다 어떤 바이크 문화가 훨씬 선진화되어 있고 어떤 숙성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도 그 Z900RS, 그러니까 G900RS와 12-1300 뭐 이런 거 P가 500씩 붙거든요. 그걸 실제로 사려고 하는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안타깝고 속상한 일이겠지만 마냥 어떻게 막을 수도 없고 그냥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크 씬 외에 어떤 프리미엄을 주고 제품 구입하는 거에 익숙했던 소비자들이 실제 지금 모터사이클 씬으로 대거 유입되고 있고, 시장의 가격을 결정짓는 것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래 내가 오돌이고 내가 원래 바이크 탔던 사람이고 근데 내가 웃돈을 주고 사야 돼?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가 없겠죠. 운 좋게 혼다 매장에서 바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소수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안타까운 상황이죠. 많이 수입을 하면은 해소가 될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스몰 어드벤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전 영상에서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뭐 내가 타봤더니 뭐 기존의 커브가 다른 것도 없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이제 스몰 어드벤처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그분은 스몰 엔드로를 기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드벤처라는 거는 퍼포먼스를 이야기해서 어드벤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용자의 마음가짐을 움직여서 어드벤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것도 어드벤처라고 할 수는 있겠죠. 이 헌터커브라는 거는 그 두 가지가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약간 내려왔고 어떤 사용자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어느 정도 중간 정도에서 만나서 헌터커브 사용자가 어드벤처를 즐길 수 있게 그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거든요. 뭐 내가 뭐 엔듀로 타봤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사실은 걔는 그걸 하려고 만든 바이크고 이거는 출퇴근도 됐는데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 얘한테 막 호박돌 넘고 긴 어필을 치고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조금 무리가 있죠. 잘 만들어진 칼이 나왔는데 뭐 그거한테 뭐 도끼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날이 달려있다고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본의 아니게 그분의 어떤 의견을 저격한 게 됐는데 감각적인 부분과 어떤 성능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에서 타협을 본 제품한테 실제로 그거를 위해서 특화된 물건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거는 모순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커브보다 비싸죠 일단. 실제 리테일가 자체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은 그 2배의 가격은 어디에 넣었길래 2배냐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가치는 누구나 다 다르죠. 어떤 특정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높고 뭔가 내가 잘 자고 일어나서 우와 좋다,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 기존의 커브를 가지고 모터캠핑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죠. 분명히 기존의 커브에서도 주는 만족도가 굉장할 거고, 예를 들어서 나는 텐트를 쓴다고 하면은 정확히 어떤 브랜드의 텐트를, 어떤 구조의 텐트를 쓰고 싶어,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헌터커브가 분명히 그 200만원어치 정도의 차별점은 느낌을 줄 것 같아요. 본인의 소비 성향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뭐 나는 그냥 이렇게 좀 수도분하고 그냥 활동가다, 그 활동 자체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런 분들은 굳이 헌터커브를 생각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나는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더 재밌고 그런 세팅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무드를 즐기고 이제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헌터커브가 200만원 이상의 사용자로 하여금 느끼게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제가 일본에서 이제 이 헌터커브를 시승할 수 있었던 거는 헬리녹스라는 이제 브랜드에서 이제 커머셜 촬영을 큐슈에서 진행했어요. 근데 그 큐슈에서 진행한 걸 제가 가이드로 참여를 했고. 다 추웠네. 야, 장난 아니야. 지금 짧았어, 짱. 아, 코스가 엄청 좋은데? 그러니까요. 나오자마자. 노홍철님이나 이제 헬리녹스의 어떤 그 마케팅, 그 촬영팀, 이제 이런 분들과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그 여행을 하면서 일부러 많이 헌터커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많이 타봤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당시 이 큐슈 지역 아소산 일대가 라이딩 하기 풍경이 너무 멋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 바이크를 느껴보려고 탄 건데 뭔가 풍경이 너무 좋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느껴보려고 풍경에 대한 어떤 그 흡입을 최대한 좀 자제를 하면서 tas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헌터커브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3주 정도를 외국에서 보냈는데 이제 전부 다 바이크 관련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이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영상들, 그리고 이제 그 이번에 촬영된 것까지 해가지고 이제 한동안 이제 계속 편집하고 업로드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채널에서 아마 영상으로 최근에 업로드를 못했다는 그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한동안 영상으로 좀 자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금 월드컵 시즌이니까 그 월드컵 시청도 잘 해주시고 저희 채널 영상도 시간 나실 때마다 짬짬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동안 자주 뭐 영상으로 아까 찾아뵙고 싶다고 뵐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도 열심히 편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 정도 길이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뭐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 또 뭐 즐거운 영상, 재밌는 영상, 또 활동하는 영상 뭐 이런 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즌이 많지 않으니까요. 날씨가 좋을 때마다 짬짬이 안전하고 즐겁게 또 바이크 생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더스티너 부릉부릉